국내 유일의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여행작가죠. 여행작가입니다.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변함없이 마포구는 서울에 있죠. 서울 마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책 전문 서점. 지난달 오랜만에 매출 100만 원을 올렸다고 좋아하고 계시는 대부분이 커피값이죠. 네. 책은 팔리질 않습니다. 잘. 조미숙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랑한 건데.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팔 수 있을까요, 대표님? 그러게요. 이렇게 열심히 작가분들 모시고 소개도 네네. 하고 하는데 네네. 책을 왜 이렇게 안 사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대표님 이제 평소 때는 실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궁금한 게 그런 꺾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의지의 원천은 뭘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잖아요. 뭐 북토크, 그다음에 뭐 여행 패키지, 이런 팟캐스트 여러 가지를 계속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심지어 요즘은 개인적으로 드론 날리기까지 하고 계신데 이게 소위 세상의 잣대로 보는 실적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팟캐스트도 그렇지만 네. 특히 여행 그 책방의 매출 이런 걸 보면 근데 그 의지가 안 꺾이는 건 여행에 대한 무한 애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행에 대한 애정은 아닌 것 같고 네. 삶에 즐거워야 되니까 이게 혼자 네. 살다 보니까 네. 왠지 이렇게 뭔가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서 하지 않으면 아, 되게 삶이 지루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만 하다 보면 네네네. 이런 책방이 저한테는 힘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껴도 게스트분하고 껴도 눈빛을 되나요? 이렇게 저기 제가 소개하면 나와주시고요. 네, 네. 그런 게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지루하지 않으려면 뭔가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 스스로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끊임없이 뭔가를 만든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저도 주변에서 놀라긴 하더라고요. 좀 그만 좀 그러니까. 하라고. 그리고 엄청 그 우리 조 대표님이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 그 속도감이 굉장해요. 저는 무슨 몽골 기마부대인 줄 알았어요. 엄청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그죠? 책방 낸 거 자체도 몇 년 전에 일사천리로 후다닥 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저라면 아마 10년 걸렸을 거예요, 진짜로. 뭐 계산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네.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질러 놓고 이렇게 네. 수습하면서 근데 원래 이렇게 낙관적이세요, 성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디 가서 여권 잊어버려도 하루 더 있으면 되지? 아니, 저는 지독한 비관주의자거든요. 보기랑 다르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설을 길게 뺀 건 책방 사이에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인 소소한 토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작가님 또 책 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요. 기억할게 내 삶이 빛을 잃을 때마다 이고요. 저자는 진유정 작가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대표님께? 대표님. 벌써. 네. 아니, 아까 지금 낄 네네.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막 되게 긍정적이시고 낙관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가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한데. 막 죄송한데 진행하시다가 그 자기 개발에 관한 팟캐스트 준비 중이신 건 아니죠? 대답하십시오, 대표님. 궁금. 실패하면 다음 것도 오. 아, 대단한 사실은 음. 지치지 않는 열정과 낙관주의자이기도 하거니와 체력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체력은 그렇게 저질인데. 네, 저질이. 네? 근데 꾸준하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걸 소위 말하는 음. 멘탈 갑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맞아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 되게 많이 타고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적게 주려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오늘 여행 사이의 책 조미숙 스페셜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작가님 오셨네. 오늘 여행 사이의 책 14번째 시간입니다. 제 14화고 자, 진유정 작가님을 모셨는데 조금 저희가 배경 설명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진행하고 있는 MBC 라디오 표준 FM 95.9죠. 서울 기준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5분부터 방송이 되는 노중훈의 여행의 맛이라는 여행 정보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나오셨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뭘 하셨죠? 그래서 네. 베트남 국수 얘기로 그쵸. 마구 퍼부었죠. 베트남 국수여행 3주에 걸쳐서 네.
방송을 해 주셨고요. 그런 인연으로 제가 다시 오신 거고 네. 원래 원칙은 여행의 맛과 여행사의 책을 좀 분리하자. 왜냐하면 아주 뭐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네. 두 개 다 들으시는 분들 분들이 위해서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네. 아니 같은 분이 나오신 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아이템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네. 저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뭐 베트남에 국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를 일단 모셨고 두 번째는 우리 진유정 작가님하고 우리 책방 사이의 조민숙 대표님과 앞으로 협업 그렇죠? 잘 되면.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언제 올라가죠? 팟캐스트가 6월 19일 날 올라가는구나. 네, 화요일에 올라갈 거고 네. 6월 21일 목요일 날 네. 그 진 작가님하고 그러니까 이 업로드되는 기준으로 보면 내일 모레 네. 사이에서 저녁 7시부터 7시 반인가? 북토크가 있잖아요. 그것도 네. 5명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북토크가 네. 베트남 쌀국수 여행 북토크 네. 7시 반이죠? 네, 7시 반. 또 있을 예정이고 물론 성원이 안 되면 성원이 안 되면 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요거는 조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번외편일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이 우리 진주정 저자분이 이 쌀국수 책을 가지고 저에게 이거 책을 한번 따라가 보자. 작가님이 이 책 사이에도 보면 여행의 루트가 국수 따라가더라.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알려주시는 국수 얘기와 함께 네. 베트남을 여행하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 진짜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네. 진유정 작가와 함께한 베트남 쌀국수 여행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방 사이에서 직접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많은 분은 안 되고 네. 소수의 5명, 6명 정도 맥시멈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 공지를 하고 네. 그게 좋으신 분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람을 모아서 같이 떠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베트남 패키지 여행이나 자유여행 가서 들르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로컬 진 음식점을 작가님만 알고 알고 있는 있는. 진짜 로컬, 네. 베리 로컬, 음. 썸띵 로컬 그런 국수집들을 찾아다닐 거고 네. 또 국수의 연원이 되는 그런 고장도 네. 갈 거죠. 퍼의 고장이 퍼의 있어요. 고장도 갈 거예요. 거기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돈 내고 따라갈지도 몰라요. 제가 기획하고. 우리 비싼데 그죠? 근데 나중에 네. 또 공지를 하겠지만 이 패키지는 진짜 국수 좋아하시고 용감하셔야 돼요. 용감하고 네. 뭐 어떤 스타일의 그 뭐라 그러셨죠? 아까 저한테 두 가지 타입의 여행자의 심리학인가 뭐 그런 책 보니까 네. 여행자를 둘로 나누더라고요. 네네. 짐승 같은 여행자와 수도승 같은 여행자. 근데 저희는 아마 짐승 쪽의 분들을 모셔야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막 흙먼지 날리는 음. 길거리에서 국수 먹는 거에 대한 네. 두려움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으셔야 돼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 꼭 네.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고 가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같이 가세요. 결국은 알고 보면 스태프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야. 혹시 그 사이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행 패키지의 상품명이 브랜드명이 우리끼리인가요? 우리끼리? 정말 벌써 우리끼리는 벌써 1회 다녀왔고요. 너무 참여가 없습니다. 너무 자, 또 하나 배경 설명 드릴 거는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지독한 개인적인 편견과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팔매질을 한다고 할지언정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유정 작가님 개인적으로 몰랐다면 저는 고르지 않을 책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제목이에요. 네. 기억할게 내 죄송해요. 삶이 빛을 이럴 때면 이건 제 취향이니까 네, 네.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 당시 제가 변명 좀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너무 센치해져가지고. 정말 왜냐면 제가 이 제목 작가님이 지신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있는 네. 구절인데요. 네. 그때 베트남에 처음 갔다가 다시 네. 한국 돌아와서 다시 갈
썼던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센치가 극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짓고 말았답니다. 저는 이 네. 제목을 보는 순간 네. 이소라 씨의 노래 가사 한 말이 아닌가 싶었어요. 기억할게 내 삶이 빛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또 정말 지금 왜냐면 이렇게 약간 네. 좀 두드러기? 네. 감성의 어떤 극대치를 치닫는 네. 제목을 네.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점. 근데 이제 네. 진 작가님 알고 나서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요. 또 하나는 네. 배경 설명. 이 책이요. 자, 진 작가님 책을 4권 냈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온 순서대로. 네. 첫 책이 여기는 베트남 검은 밥이다가 맞죠? 네, 맞아요. 여기는 베트남 검은 밥이다. 검은 베트남 말로 밥입니다.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책이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책입니다. 기억할게 내 삶의 빛을 잃을 때마다. 숨을 잘 쉬시고 네. 얘기하세요. 세 번째 책은 루앙 프라방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야, 이게 무슨 심야 영화 프로그램 같아. 정말. 감성의 끝을 달립니다. 그리고 가장 근저가 나는 그곳에 국수를 두고 왔네. 네. 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은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2008년 11월 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네. 여행사의 책이 역사가 1,000원 팟캐스트지만 가장 먼 곳에 있는 와. 먼 기억에 있는 책을 네. 소환한 거예요. 네. 예, 다시 물론 살려주셨어요. 나는 그곳에 국수를 두고 왔네. 그냥 근저를 소개할까 생각했지만 그 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린 노중훈의 여행의 맛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워낙 방송을 잘하시는 목소리 또 낭독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진 작가님에게 전적으로 아마 의지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진 작가님 고향이 강원도 횡성 네. 맞죠? 네. 맞죠. 부모님이 횡성에서 꽤 오랫동안 네. 서점을 운영하셨죠. 한 30년 하신 것 같아요. 와, 네. 책방 제목이 너무 근사해요. 알려주시죠. 알고파 서점. 와, 알고파 서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네. 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인데요. 어. 네. 제가 이제 여행 작가 일 하는 거 말고 네. 카피라이터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아빠한테 그런 걸 약간 받은 어. 것도 같아요. 음.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환경에는 굉장히 네. 익숙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서점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책 네, 냄새. 네, 네. 그거 딱 맡으면은 편안해지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서점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서점에서 네. 이렇게 책도 많이 접하고 읽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도 방학 때는 네. 서점도 보고 네. 그럼 사람들 오면 뭐 아, 팔기도 하고 그렇지. 네. 가끔은 뭐 권해주기도 하고 어. 네네네. 네. 그럼 진 작가님의 이런 오늘날의 이런 탐스런 인문학적 교양은 네. 알고파 네. 서점이 만들어준 결과물인가요? 아무래도 한 70%는 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30%는 어디서 왔습니까? 30%는 네. 베트남에서. 그나저나 네. 본인의 교양이 탐스럽다는 건 깔고 가시는 게. 그냥 깔죠 뭐. 지난번 라디오 방송 때보다 상당히 좀 뻔뻔해지셨네요. 그렇게 되네요. 희한하게. 그렇구나. 훨씬 더 편안하신가 봐요. 네, 좋은데요. 두 네. 번째 뵈니까 또 좋고. 그리고 이제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카피라이터 일도 하고 네. 계세요. 그래서 근데 카피라이터가 이 모양으로 제목을 제 취향이니까. 뒷글이 쓰시네요, 빨리. 카피라이터로 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이슬 처음처럼 오. 이런 브랜드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소한 기업들의 카피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우리가 네.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혹시 있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면 더 우습게 저를 생각하실까 아니 봐. 아니 아니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분야만 얘기해 주세요. 분야. 저 음. 예전에 조금 그래도 큰 회사 다녀가지고 네. 뭐 광고주들은 여러 광고주들 경험했는데 네. 뭐 비자도 했었고 파파이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파파이스 타이레놀도 전에 있었고, 뭐라고요? 비자 카드 뭐 비자 이런 것도 카드. 하고, 네. 파파이스 또 뭐 샤넬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경험은 많이 했는데 큰 브랜드들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는데 뜬 카피가 없어가지고 없어요? 네 지금 요렇게 그럼 하고 있다가. 광고 회사도 무슨 우리가 흔히 아는 뭐 LG에드 제일기획처럼 큰 대형 기획사였어요. 네 금관기획이었는데 금광기획 네. 크죠. 그분들이 저를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오. 일찍 그만둬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4권을 내셨는데 네. 루앙 프라방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만 라오스 라오스 책이고 네. 나머지 3권 다 베트남 책이죠. 베트남 책이죠. 네. 예.
물론 이제 제 그 노중훈의 여행의 맛은 다루긴 했지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의 인연이라는 것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죠? 맞아요. 국제협력단 자원봉사 단원으로 네. 베트남 호찌민 외국어 정보대학교에서 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네. 이제 베트남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시작됐죠. 네. 그리고 2005년 그때의 경험을 담은 첫 번째 베트남 책 네. 여기는 베트남 검은 밥이다. 네. 이때도 광고에서 다닐 때가 아닌 건가요? 그죠. 이제 다 2001년도 전에 다 정리했죠. 정리한 거지. 네. 그랬으니까 베트남 네, 건너가신 갔죠. 거고 네. 출간했고 네. 그리고 그때 하여튼 베트남 잊지 못해가지고 2007년도 네. 다시 행장을 꾸려서 그렇죠. 베트남으로 네. 떠나게 됩니다. 또 그 결과물이 오늘의 이 책 기억할게 내 삶이 기억할 게까지만 얘기할게요. 나는 밑에 오히려 나는 그 밑에 건 기억을 못하겠어. 내 삶이 네. 미친 이럴 때마다. 작가님 책 네. 제목이 이럴진데 네. 기억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진짜 예. 2001년부터 3년까지 지내고 예.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 네. 정말 많은 순간들의 베트남을 기억했어요. 예를 그 들면, 책 제목에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네. 본인의 삶의 빛을 많이 잃었습니까? 그러면 왜냐 빛을 잃을 때마다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시들시들해서 그래서 네. 네. 예를 들면 많이 아침에 추억하셨구나.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취직해서 네. 출근할 때 네. 막 지하철에서 네. 시달리고 아. 딱 어딘가를 저희 약간 회사가 언덕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를 올라갈 때 그때 그 시간에 베트남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문득문득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내 생애 최초의 베트남 첫 번째 방문, 첫 번째 장면 이 네. 기억이 납니까? 베트남에 네, 대한요? 처음 갔을 때 첫 그죠. 장면이 기억나죠. 기억납니까? 네. 뭐 물론 공항이었겠지만 공항이었는데 네, 이제 공항에서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네. 시내로 향해 달릴 때 아, 그때 그 펜스가 기억나요. 펜스 그게 길가에 길가에 있는 그 쳐져 있던 펜스가 네, 약간 붉은색이 뭐 보통 보는 그런 붉은색인데 네. 붉은색 뒤로 이제 초록이 진짜 그때가 7월이었거든요. 약간 한증막 같은 날씨라 네네. 약간 뿌여면서 네, 그 옆으로는 그 초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달리니까 강이 나오더라고요. 어, 또 강은 또 약간 탁하고 흑빛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색깔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그 향기, 향기. 네, 네. 거기만의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맨 처음에는 색깔, 그다음에 향, 네, 그다음에 약간 날씨 어떤 네.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걸로 맞아요. 다가왔군요. 네. 와 근데 그게 2001년도인데 지금 17년 전 일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선명하고. 네.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면 이게 하노이 공항이었는데 네. 그 이제 풍경을 찾으려고 저 자꾸 네.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남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직감하셨어요 그때? 이게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베트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로 작용을 하겠구나라는 그때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럼 1차로 귀국했을 때 느꼈어요? 네. 귀국하기 전에 물론 이제 너무너무 아쉽고 네네. 그런 감정은 있었는데 네. 그래도 돌아오면은 정리하고 네. 나도 사람들이 보란 듯이 네네. 정착하고 네네. 이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계속 붕 떠 있더라고요. 어. 짐을 못 풀고 그런 사람처럼. 야. 네. 조 대표님은 그런 여행지가 있어요? 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왜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삶의 기억을 잃을 정도의 어. 기억이. 아, 참. 죄송한데 조금 네. 방금 전에 제목을 잘못 말했어요. 기억을 잃을 때가 아니라요. 내 삶의 빛을 잃을 때예요. 기억 잃으면 큰일 나요. 그럼요. 그래서 베트남 다시 가셔가지고 네. 이 책은 두 분이 이렇게 저자가 사진은 다른 분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때 국제협력단으로 일할 때 네. 만났던 친구인데 네. 이 친구도 비슷하더라고요. 저하고 네. 증상이. 그래서 약간 도모를 해서 네네. 같이 가볼래? 그래서 네. 같이 간 거죠. 네. 그러고 네. 이 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트남 에세이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여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풍경, 음식, 문화, 네. 뭐 사람,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 감정들. 네. 그러니까 어떤 챕터는 꽤 약간 조금 긴 글이 있고, 네. 어떤 챕터는 시 같이 아주 간결한 글도 있고. 네.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노렸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의도하신 건가요? 근데 그 풍경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시로 풀고 싶은 풍경이 있었고, 네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네네. 그냥 감정에 따라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냥 조금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가까이 막 뭘 네. 하고 이런 성격은 못 해가지고 사실 약간 좀 떨어져서 본 풍경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여행자 네. 타입으로 따지면 저는 약간 김 작가님 수도승, 완전 수도승이잖아요. 수도승이죠. 네. 수도승 그냥 수도승이 아니라 네. 면벽 수행하는 진짜 철저하게 나와의 어떤 고독. 네. 네? 그래서 국수책도 그렇고 이제 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정말 용기 내서 네. 그래서 물어본 건 정말 네. 아주 드물어요. 아. 꼭 필요한 것만 가서. 아. 네. 그렇게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좀 기운 내시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아, 네. 그래요? 네. 기운이 점점 없어지는군요. 이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 책 네 권 이후에 이제 그 베트남 간식 책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하고 싶어서 지금 네. 자료들을 한번 모으고 네. 있어요. 이 가제가 이제 떠올리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네. 사이의 음식. 네. 이거 저작권 뭐 상관없나요? 조 대표님? 제가 먼저 옛날부터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본인 머릿속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알아요? 언제부터 있었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네. 조 대표님이 네. 물론 이제 무지의 소산입니다. 베트남에도 간식거리가 많이 있나요라고 그죠. 물으셨단 제가 말이에요. 아까 살짝 놀랬었는데 제가 그냥 티는 안 내가 냈어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과 앞으로 콜라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거죠. 예. 근데 간식이 네.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국수책에 소개한 음식들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나는 그곳에 국수를 두고 왔네. 네. 그 책에 네. 국수의 종류가 네. 아무튼 언급된 걸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 간식은 한 100개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더 많죠. 뭐 아니, 자잘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아 네. 진짜. 네. 근데 이렇게 수줍은 취재 태도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이걸 취재하시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몰래 염탐을 하고요. 염탐을 하고? 네, 네. 꼭 필요한 것만 음. 또 엿보기는 여쭤보고. 잘하십니까? 그건 잘해요, 제가. 아 관찰하는 걸 네, 잘하시는구나. 딱 관찰하고 약간 응. 간파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재료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짧게 네. 저랑 조 대표님을 관찰하면서 네. 간파한 내용을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파라는 단어를 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외로움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해봤어요. 네. 작가님이 자꾸 외로움을 말씀하시는데 네네. 얼마만큼일까 진짜. 그런 의문까지 가져봤고요. 아직 파악은 못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BTS 방탄소년단의 최신곡 제목이 페이크 러브인데 이거 페이크 페이크 외로움이다. 네, 네. 아.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맞아요. 저도 조 그렇게 대표님이 어떻게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죠? 네, 전혀 외로움을 안 타면서 말로만. 제가요. 진 작가님 네. 사람을 간파 능력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음식만 간파할게요. 마지막으로 조 대표님은 네.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우선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호감을 갖게 됐어요. 아, 아, 그래서- 진짜요? 네. 두 분이 1971년생으로 이제 그게 동갑이시죠? 너무 지금 그 연도를 밝히시면 어떡해요 여기서? 맞아. 왜요? 어떡해. 저는 1973년생. 두 분은 48, 저는 46. 그 셋이 얼추 150살. 일단 나이 동년배에 대한 그런 호감이 좀 있고. 우선 지금 일하면서 만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끝나고 또 저희가 한잔 하면서 네네. 얘기할 거라 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지금 기대 중입니다. 네. 대표님은 또 와인만 드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잠깐만요. 챕터가 엄청 많아요. 아, 그쵸? 그렇죠. 많은 편이죠. 그건 약간 각 편당 글이 좀 짧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제가 그때 소개하고 싶은 어떤 풍경, 네네. 문화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좀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다. 이 제목도 이제 그렇지만 약간 죄송해요. 이건 제 편견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저를 공격하서 저 대머리 공격했잖아요. 약간 베트남에 대한 사랑이 막 너무 넘쳐서 흘러넘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약간 감정 과잉의 흔적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약간 좀 찔리네요. 네.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제목도 그렇지만 네. 봐봐요. 이게 큰 중간 제목으로 보면 1번 베트남 그 사소한 아름다움, 2번 사람들과 스쳤다 그들의 행복이 내게 살짝 묻어왔다. 다 광고 카피야. 세 번째 은근슬쩍 그들의 삶 속에 끼어들다. 그리고 어느새 그 안에 스며들다.
이렇게 큰 중간 제목만 무려 6개고요. 네. 각 중간 그 제목 지금 말씀드린 거 밑으로 한 10편, 좀 10편 못 미치는 챕터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60챕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카피라이터라서 글 호흡이 좀 짧으셔가지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오 네. 예리하시다. 아, 네, 대표님 예리하세요. 대표님 책 안 읽어봤잖아요. 아니 그 책 아니고 이 책은 읽었다니. 아 그래도 나는 그곳에 국수를 두고는 조금 호흡이 길지 않아요? 그래도? 얘도 중간 중간에 호흡이 네, 짧은 짧은 책 것도 것들.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약간 카피 쓰듯이 쓴다는 얘기 좀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책 제목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중간 제목과 소 제목들도 다 작가님 직접 뽑으셨어요? 100%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 몰라요. 보통 에디터들이 관여 뭐 다르긴 아, 한데 네. 관여를 하고 싶어 아, 심하게 간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작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다 저는 전 책이 다 그런데. 훼손되지 않았어요? 작가님의 어떤 맨 처음 뽑아놓은 제목들이? 네, 거의 그냥 어... 그래서 안 팔렸나 봐요. 편집자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편집자가 그냥 거저먹겠다. 작가한테 다 맡겨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는 뭐 이 책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못 읽었지만 작가님이랑 이제 제 방송 라디오 방송 같이 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이 책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의 국수 위에 되게 다양한 당연히 이제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부담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감성적으로 네. 슥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에는 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골라본 책이고 가장 빨리 베트남에 대한 사랑을 촉발시킨 건 사람이에요? 아니면 쌀국수예요? 뭐예요? 그게 같이 있어요. 사람과 국수가 같이. 왜냐하면 저는 좀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같이 먹으러 가는 일이 이제 네네,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같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더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베트남 네.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아니요. 적응 기간 없이 적응 기간 있어요. 얼마나? 언어도 배우고 네. 2달 정도 적응 기간 있어요. 그 나라 말을 좀 배워야 네, 하니. 배워요. 배워야 되니까. 수업은 어떻게 한국어로 진행을? 당연하죠. 원어민 선생님. 아 그러네. 원어민 강사로. 그러네. 네. 네. 그러면 뭐 기흥, 니은, 디귿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초성 뭐 이렇게 가르쳐. 근데 정말 한글이 위대한 게 한 번 수업하면 우선 읽을 수 있어요. 거의. 정말? 네. 그렇지. 진짜 뭐 우리나라 뭐 네. 한글은 뭐 네. 짱이지. 진짜 네. 그거 놀랐어요, 저도. 네. 네. 그래. 그럼 나중에 이제 이제 그 수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가르쳤더랬지? 2년. 그러면 한 학년을 1년 내내 가르친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을? 이제 그때는 이제 자원봉사잖아요. 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1, 2, 3, 4학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럼 가장 길게 배운 아이는 진 작가님이 그죠. 2년 동안 한국어를 2년, 배운 네, 거예요? 네. 그럼 그 중에는 꽤 그래도 유창하게 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오, 네. 저 신기하게 저 사실은 그 자격증은 있었지만 한 번도 안 가르쳐 보고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오,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교대 나오셨어요 그러면 작가님? 아니요. 저 그냥 자격증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정교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시험 봐서 따는 거잖아요. 시험 안 보고 시험 뭐 안 보고. 교직 이수하면 주는 거. 교직 이수. 네, 네. 그걸로 갔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애들이 잘 따라와 줘가지고 어머. 지금 뭐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 많아요. 한국 기업 취직해가지고. 아 정말? 네. 그리고 지금도 네. 연락이 되는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 있어? 있어요. 어머. 네. 그리고 한국에 온 애들도 있고. 근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얀색 상의에 까만 뭐 바지 이런 교복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얀 다 하얀 아오자이 위아래 다? 입은 네. 근데 그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복으로 많이 남쪽에서는 많이 쓰이고요. 아직도. 남자도? 남자는 아니에요. 그치 아우자이는 네. 어차피 여자가 입는 네, 거고 여자. 남자들은 그냥 남자들 하얀 셔츠에 네. 그냥 바지 바지 입고 네. 그럼 그 작가님한테 처음에 막 가슴 콱 박힌 건 그 아이들의 교복과 뭐 순진모 아니, 대학생은 안 입어요. 대학생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입진 않는데 아까 가르쳤다는 거는 대학생들. 대학생이에요. 네, 네.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아니요. 대학생들. 네. 네. 그럼 어쨌든 그 아이들의 얼굴 같이 먹었던 국수 네. 가장 크게 먼저. 그게 네, 크게 바뀌었죠.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맛있는 거를 소개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 아이가 데려간 이 집. 그래서 사실 처음 책 검은 밥이다는 네. 그런 조합이 있어요. 뭐요? 이 아이의 사연과 이 아이가 소개해준 음식. 아. 뭐 이렇게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썼었죠. 근데 그때 드실 때만 해도 이걸로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 거 전혀 아니에요? 없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너무 기억하다 보니까 네, 기억할게. 내 삶을 네. 이럴 때마다. 그거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신 작가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네. 낭독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일단 사실 이것도 사람이지. 뭐냐면 네. 어떤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인 거잖아요. 할머니도 있고 네. 여자들이 이제 네. 생활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네. 남자들보다. 네네. 근데 그들이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군요. 마찬가지예요. 네. 아침 커피숍 가보면 네. 남자들은 커피 마시고 있고요. 여자들은 안 보여요. 저도 그거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뭐 많이 네. 봤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여자들이 네. 이제 생활할 때 네. 뭐 점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깨지게 정도로 번역하면 네네. 될 것 같아요. 네. 가인항이라고 부르는데 가인항. 네. 가인이 이제 어깨에 얹다 뭐 이런 뜻이고 항은 물건이에요. 가인항. 네. 어. 그래서 그거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긴 나무 장대를 네. 한쪽 어깨에 메고 메고 장대 양 끝에 물건을 매달고 그걸 들고 맞아요. 다니는 형태의 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글을 쓴 구절이 있는데요. 네. 이 소 제목은 삶의 무게가 어깨 위에서 춤을 춘다. 네. 뭐라 하실 거죠? 아니, 제가 감히 무슨 말씀하시는 소 제목이고 그 중에 구절을 네. 우리 진 작가님 목소리로 네.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책이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귀한 책이에요. 느끼는 책입니다. 네. 저주받은 걸작. 네. 자, 듣도록 그래도 걸작으로. 걸작입니다. 우와, 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무게를 재하고도 어깨에 올려지는 막대는 그 자체로도 꽤 무게가 나간다. 무거운 짐도 견뎌야 하니 가늘고 약한 걸로는 안 되는 것이다. 손으로는 절대 구부려지지 않는 막대는 물건이 담겨야 어깨 위에서 자연스럽게 휘어진다. 짊어진 사람이 발을 옮길 때마다 그에 맞춰 휘어지는 가인항은 마치 리듬을 타는 듯하다. 아주 무거운 물건이 담길 때에는 힘겹게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실례일지 모르나 마치 춤을 추며 걸어가는 듯 보인다. 무거울수록 빨리 걸음을 옮기게 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그렇게 모른 척 춤을 추듯 지나가는 거야. 막대 양쪽 끝에 걸리는 물건들의 균형을 맞추어야 뒤뚱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듯 내 생각의 균형만 잃지 않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힘들면 어디에선가 잠시 쉬지 뭐. 바닥에 털썩 주저앉기가 좀 그러면 할머니처럼 막대라도 깔고 앉아 쉬다가 또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유유히 걷는 거지. 이번엔 반대쪽 어깨에 짊어지고서.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가인항을 메고도 씩씩하게 나아가는 그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떨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도 베트남 나트랑이나 달랏에 있는 시장에서 네.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특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달랏의 어떤 재래시장이었나 그 베트남 전통 모자 논이라고 하죠. 쓰고 할머니가 진짜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작은 할머니가 이가 두 개 남았나? 다 빠지고 네. 근데 정말 제 몸무게만큼 나갈 것 같은 엄청난 무게의 맞아요. 가인항을 어깨에 메고 네. 다니시는데 네.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못 들겠더라고요. 아, 왜 보셨어요? 예. 아. 근데 그건 무게도 엄청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균형 잡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한참 지금보다도 더 생각이 미숙했을 때여가지고 뭐 그냥 안쓰럽다, 짠하다 이런 거를 기사에 쓴 거지 제 원고에.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어쭙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봄을 당할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 일상일 수도 있고, 네. 그분에게 즐거움일 수도 있고. 물론 네. 노동의 강도는 뭐 대단하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작가님은 생각이 네.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동정 연민 네, 이런 네.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아침의 모습도 보고 아, 그렇지. 점심의 모습도 보고 저녁 퇴근길의 모습도 보잖아요. 네네. 근데 퇴근길에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네. 이제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가면 네. 이제 물건도 거의 팔고 네.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때 주로 사신다고요, 작가님은? 네, 그때가 아주 시장에서? 포인트인데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싸게 네. 사는 가격 때문에. 네. 근데 그때 되게 여유 있게 네. 물론 이제 낮 동안 힘들었어도 네. 여유 있게 서로 뭐 같은 가이낭하는 사람들끼리 네.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네. 처음에 그 시선하고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네. 그게 여행자의 시선이랑 거기 살면 녹아서 네. 보는 시선이랑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중요한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경계하는 것이 이 아주 얄팍한 여행자의 네. 시선으로 제발 재단하지 말자. 맞아요. 아, 근데 그게 뭐 어렵긴 해요. 어려워요, 뭐 20년째 맞아요. 하고 있긴 하지만 다 같이 반성을 어깨 숙여내시네. 근데 뭐 뭉뚱그려서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어때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고 순박하고 뭐 이럽니까? 근데 이제 예. 여행 짧은 여행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상이 조금 억세고 그런 인상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호객행위도 네. 당할 테니까 많이. 뭐 바가지도 쓰고 네네. 뭐 얼마 전에도 지금 호치민에 있는 어떤 선배가 있는데 네. 11만 원 뭐 아무튼 뺏겼대요. 뭐 그런 일도 있고 큰 돈인데. 네, 큰 돈이죠. 거기로 치면 진짜 그런 일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 봐서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또 더 가는 것 같고 그 좋다는 건 어떤 면이 이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약간은 순수? 순수함이 진짜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계산적이거나 뭐 이렇게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게 문득문득 와요. 조금 뭐 저도 한번 길 건널 때 네. 위험하잖아요. 네. 오토바이 뭐 날치기 같은 사람들도 있고 네. 한데 그런 일도 당하고 했었는데 네. 그 그냥 큰 길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네. 조금 들어가서 골목만 들어가도 아. 정말 너무 달라요. 아. 네, 편안하고요. 그 작가님이 하노이에 사셨던 건가요? 저 살기는 호치민에 살았어요. 호치민에? 네, 네. 그럼 작가님 살던 마을이었나요? 그냥 거기 도시니까 도시? 네 어떤 골목이라고 했어요. 한 골목.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심가에 이렇게 중심가에 한복가에 사셨어요? 네. 중심가에 골목인데 네. 제가 느끼는 느낌은 횡성하고 비슷해요. 어? 정말 1군이거든요. 그 제가 살았던 데가 네. 아주 중심가였어요. 근데 네. 골목만 딱 들어가면 그냥 예전의 사람들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럼 그 네. 이웃한 뭐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있었겠지만 그쵸. 뭐 상점들 예를 들면 과일 가게, 네. 뭐 이발소 네,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네, 제가 살던 골목에는 네. 시클로 아저씨가 사는 집 하나 있었고, 시클로. 네. 네. 그다음에 저 끝에는 후에 지방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있었고, 네. 구멍가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가니까 마사지 하는 데로 바뀌었던데 그런 가게도 하나 지금은 있고, 네. 그냥 한 150m, 200m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골목이. 근데 거기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바깥에 그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도 물론 차단이 되고요. 한꺼풀만 네. 들어갔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베트남 여행 가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려요. 음. 골목 아무데나 들어가라. 음. 진짜 그러면 다른 모습 느끼고 오실 거예요. 네. 야, 그 후에 식당이 여기 소개했던 후회국수. 그거는 노천 다른. 아니 그 골목에 생기는 식당이긴 그래요? 해요. 네.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데 아프셔가지고. 아니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상업 도시는 하노이이지만 그래도 호치민이 상업 도시가 오히려 호치민이 호치민이고요. 커요? 네, 정치 경제가 하노이가? 하노이에 더 집중되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노이도 하노이 많이 워낙 또 그 높은 빌딩도 속도가 많이 빨리 이제 좀 네, 바뀌니까 그 외곽으로 막 발전 속도가. 신도시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가장 큰 대도시에서도 한 발짝만 안에 들어가면 그런 풍경 네. 흡사 횡성 같다는. 네. 느낌이 딱 네. 그럼 그 2년 동안 한 곳에서만 사셨어요? 네, 한 곳에서만 살았어요. 그럼 그 아까 말한 그 이웃 주민들하고 네. 계속 2년 동안 보고 지내셨겠네. 보고 지내서 다 알죠. 그다음에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못 타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옴이라는 네.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학교 네. 갈 때. 네. 세옴이
옴이 앉다라는 뜻이에요. 네. 앉는 차. 오토바이 타면 안아야 되잖아요. 뭘 하나? 앞에 사람 운전자를.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쇠옴이라고 부르는데 네. 골목 끝에는 늘 쇠옴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저 전용 쇠옴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을 태우려고. 아,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택시처럼 예를 택시처럼. 들면 네. 골목 끝에 있는 그 아저씨와 단골 2년 거의 뭐 단골이 돼서. 그럼 네. 항상 그분의 허리춤을 근데 이제 잡고. 처음에는 잡았는데 나중에는 뒤에 잡아도 되더라고요. 아,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거 초보더라고요. 앉는 거는. 네. 아, 이름 뭐라고 다시 한번? 쇠옴. 쇠옴.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네. 옴 하라고 이렇게 막 놀려요. 근데 나중에는 손 놓고 탈 수 있더라고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네. 아니 그러면 풍경은 어때요? 예를 들면 네.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그런 풍경들 이외에 뭐 되게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유난히 기억에 남는 그런 풍경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먹는 풍경인데. 아 역시 뭐 네. 자연 풍경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멋있게 하려면 자연 풍경을 아니 하시고. 왜냐면 제가 여쭤본 건 네. 그런 소소한 삶의 풍경이 더 네. 좋았겠지. 네. 사셨으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길거리 음식점이라고 해서 네. 품위가 없거나 네. 뭔가 그냥 막 빠르게 막 먹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 느긋하구나. 느긋하고 그걸 즐겨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성격이 불뚝하거나 이렇게 응. 그 뭐 급하고 서두르는 네. 사람 못 보셨어요? 진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날씨 탓인가? 날씨 탓은 아무래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겠죠. 네. 그럼 심지어 먹는 속도도 좀 느립니까? 느려요. 느리고 그걸 즐기는 게 보여요. 근데 거기 뭐 길거리 음식점이라고 그래서 뭐 덜 주고 이런 게 없어요. 특히 뭐 야채는 너무 풍부하니까 네네네. 뭐 아무리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음식하고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또 그럼 나오면은 그 하나하나 따면 뭐 잎도 따서 넣으면서 네. 간도 하면서 네. 그냥 즐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야, 내가 거기 네. 가가지고 국수 먹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저 수도승 여행자가 아니라 뭐 아이고. 짐승이라고 해야 뭐라 했지? 네, 짐승. 짐승이 그렇게 보이구나. 아마 한 그릇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건 희한하네. 왜냐면 네. 그 이제 오토바이 천국이라기보다는 엄청 그죠? 많잖아요. 네. 그 오토바이들이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이럴 때는 그런 풍경을 보면 네. 되게 느긋하면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안에도 자세히 보면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사실 그 신호 체계도 잘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하는데도 사고 거의 없거든요. 시내에서는 거의 사고 없어요. 나름의 네, 그 질서가 질서가 있구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쇠옴 뒤에 타서 보잖아요. 네네. 그 풍경을 보는데 진짜 여유 있어요. 그게 막 가더라도 이게 빨리 막 가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너무 세상 정신없잖아요. 무질서에 그러니까요. 전 베트남을 떠나오고 나서 네. 귀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정말 그 오토바이 소리가 정말 네, 맞아. 처음에는 그럴 때 골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들어가서 약간 그 대비를 즐기시면 좋을 것 골목에 같아요. 안 들어가셨죠? 안 들어.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여러 번 이제 다니셨잖아요 베트남을. 네. 이건 진짜 되게 특이하다. 음.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 이런 거 말고 아니면 좀 약간 독특했던 문화랄까요? 아니면 풍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많죠. 뭐 예를 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집집마다 네. 반터라고 네. 약간 반터. 제사는 아니지만 네. 뭔가 아침마다 기원하는 아. 약간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집에도 있고 네. 가게들에도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꽃 팔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네. 꼭 바치죠. 뭐 하루의 안녕을 기원하고 뭐 이런 네, 거. 그런 거 같아요. 네. 어. 그래서 그런 풍경도 되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차가 엄청 흔하고 마시는 차. 네, 마시는 네. 차. 그래서 그 차 문화도 되게 굉장히 좋고 우리가 항상 좋았고요. 베트남은 네. 커피만 네. 먼저 이야기하는데 차 문화도 발달을 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물은 돈 주고 사 먹는 데가 많은데 네. 차는 거의 공짜인 것 같아요. 우리랑 반대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가도 네.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차 주고요. 네. 물론 뭐 어디 방문하면 정말 차를 계속 주는 풍습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좀 좋았어요. 우리 커피가 아니라. 네, 차는 뭐 어떤 종류의 녹차 많이 녹차. 마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썼는데 네. 차를 늘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하루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 주전자를 마지막으로 비우는 게 마지막 일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맨 위에 네. 차가 마지막으로 네. 딱 얹어지는 네. 그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하루가 끝나는 느낌. 네. 차 주전자에 차가 남은 다 차- 비워지면 네. 하루가 마감이 되는군요. 네. 멋있다. 네. 왠지 글로 죄송한데 막 얘기만 들으니까 멋있다. 약간 이것도 네. 카피라이터 감성 같아. 왠지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뭐- 해봤어요. 오. 그리고 네. 하노이 지금도 하노이에 가면은요. 네. 길거리에서 그렇게 차 주전자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막 그런 뭐 좋은 찻집 이런 데 아니어도 그냥 노상에서. 네, 노상에서. 근데 그런 데를 뭐 그냥 아주 젊은 애들도 앉아서 마실 때도 있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해요. 핸드폰 하는데 그 차 마시고 그다음에 뭐 담배도 많이 피니까 담배랑 네네. 같이 네. 그냥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네, 커피도 물론 많지만 네.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쑤시개 권하는 사회라는 구절이 있어요. 챕터가 소 제목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잠깐 작가님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그럴게요. 네. 이쑤시개 맞죠? 이쑤시개 권하는 사회. 네, 그렇게 제목 붙였어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치민의 작은 대학교에서 막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한국어과 학과장 선생님의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한국어과 선생님들의 회식 자리인데 학과장 선생님은 일개 자원봉사자인 나까지 그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후식으로 나온 과일 접시와 찻잔도 거의 비어갈 때 나는 머릿속으로 초대에 대한 감사 인사를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며 미리 작문 연습을 해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학과장 선생님께서 테이블에 놓인 작은 통을 내게 내미셨다. 엄격결에 받아든 그것, 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에게 차례로 권해진 그것은 이쑤시개였다. 선생님들은 남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누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쑤시개를 사용했다. 늘 다소곳하기만 했던 여선생님들까지 모두. 여러 명이 둘러앉아 그것도 동시에 이를 쑤시는 모습을 난생 처음으로 본 나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래 어금니 쪽에서 이물감을 느꼈지만 난 끝내 선생님들 앞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이쑤시개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뭐 그렇게까지 예의를 차리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말이다. 오히려 그렇게 같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이 잘 먹었습니다라는 뜻인 것을 모르고 그 뒤에도 이쑤시개는 베트남에서의 내 생활에 불쑥불쑥 등장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에 낄만한 고기 요리를 자주 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늘 이쑤시개를 사용했다. 그 정말 그런 의미예요. 잘 먹었다라는 네. 뜻.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쑤셔주는 게 좀 쑤셔줘야 되는 그 예의군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잘 먹었다는. 네. 근데 그 집단 풍경이 그러니까 재밌네. 처음엔 좀 놀랍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동남아시아 이쑤시개가 우리나라 것처럼 강건하지가 않아서 맞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쑤시는 걸 보면 그거는 어떤 잘 먹었다는 의미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지금은 저도 네. 네 그게 좀 부작용을 일으켜서 한국에서 자꾸 이쑤시개를 찾는 바람에 네. 딱 물고 나오는 바람에 주윤발처럼 네, 그게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과장된 설정 아니요, 아닙니까? 진짜요. 사실입니까? 네. 그거 MSG 토크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터 출신이시고 또 있습니까? 혹시 이런 뭐 재미난 뭐 독특한 문화도 좋고 아니면 뭐 에피소드도 좋고 재밌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독특했던 게 네. 장례 문화도 좀 독특해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럼요. 우리는 무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특히 하노이 쪽에서 북쪽으로 여행을 가다 보면 네. 논 가운데도 있고 아. 그냥 가까이 무덤을 두는 나라더라고요. 공분과 묘비를 저기 이렇게 좀 저시하지 않는구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반터가 집에 있는 것처럼 아하. 네. 그 물 있으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네. 물 차면 수맥 흐른다고. 네네. 네네네. 전혀 그냥 자기 사는 공간에서 가까이 두고 보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의 남서부에 루르든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그 저기 성지순례가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어떤 호텔에 묵었는데 최고였어요. 호텔 2층에 묵었는데 뷰가 공동묘지 뷰예요. 네. 정말 열면 앞에 몇백 기가 쭉. 근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유럽도 그렇거든요. 유럽도 묘를 멀리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일부러 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베트남도 좀 그런 게 있구나. 네. 그 노은 가운데 딱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랍더라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게 네. 이제 베트남 여러 지역을 다니셨잖아요. 네. 뭐 도시도 있을 테고 뭐 역사지도 있을 테고 뭐 네. 자연이 좋은 곳도 있을 테고 뭐 물이 좋은 곳도 있을 테고 바다. 네. 어디가 이렇게 가장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셨어요? 아무래도 호치민? 네,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도시의 골목 역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하긴 우리가 베트남의 어떤 도시의 골목에 대해서는 별로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유적지를 가거나 네. 나트랑처럼 휴양지를 가거나 네. 달라처럼 이색적인 고원 도시를 가거나 맞아요. 뭐 하노이, 호치민을 가니까 이렇게 네. 가니까 그래서- 그게 정말 크게 남아게 있군요. 네, 정말 만약에 가신다면은 음. 어떤 한 골목을 음. 아침에 음. 그다음에 저녁에 2번 방문해 보시면은 또 재밌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거기 수업이 되게 일찍 시작하거든요. 한 네네. 7시쯤 시작하는데 네. 6시면 골목에 그런 노천 음식점들이 막 생겨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 가면 일찍 일어나라. 새벽 풍경이 좋다. 그걸 놓치면은 베트남을 본 게 아니더라고요. 좀 묘사를 해주면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에 이제 먹는 음식이 네. 이제 국수가 물론 기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반미도 많이 먹고요. 네. 샌드위치. 네, 반미 샌드위치도 많이 먹고 네. 그다음에 제가 살던 골목에는 네. 껌슨이라고 네. 밥 위에다가 돼지 갈비 구워가지고 덮밥이지? 네 덮밥 딱 얹어주는 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어. 진짜. 그 세 가지 메뉴가 딱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굽는 냄새. 냄새와 연기. 연기, 네, 그다음에 국수 냄새, 네. 국수에 들어가는 또 향초 냄새 이런 것들이 막 나고요. 근데 그게 골목을 메우니까 골목이 좁잖아요. 그렇죠. 좁아져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어머. 골목은 완전 넓어져 있고 어. 거기에는 이제 거기 골목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놀고 이런 풍경까지 보면 그건 이른 저녁이 없어집니까 좀? 네 보통 아침 장사랑 저녁 장사랑 틀린데 제가 살던 골목은 저녁 장사는 없어가지고 아하. 네 근데 그렇게 새벽을 일찍 여는 풍경은 주로 음식점에서만 와요?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어물전이나 뭐 채소 가게 이런 것들 일찍 안 여나 보죠? 보통 음식점들이 네 많이 음식점들이 위주고요. 물론 꽃시장 이런 데는 새벽에도 하더라고요. 밤새. 밤새. 네네. 하긴 이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아침부터 외식을 하니까 네 아침에 거의 100% 외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침 장사를 준비하니까 그 새벽의 풍경. 네. 그걸 보시면은 와 그 베트남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시끄럽고 이런 거 네네.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조 대표님은 오늘 여행사에 무슨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절대로. 패키지 안 갔어요. 근데 자유여행을 하는데 왜 골목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호텔에만 있거나 아침에 호텔에만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아침 조식을 호텔에서 먹고 뭐 그렇게 움직이니까 아침에 밖에 나갈 일이 제가 베트남 한 번 갔어요. 올 네. 봄에. 그 동창분들이랑 네, 다낭 6분인가? 네, 네 명이서 다낭을 갔는데 호이안이랑 다낭만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호텔이 하얏튼가 힐튼이 호텔이었는데 네. 이게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는 휴양지 호텔이어가지고 그런 음. 골목을 아침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침 안 먹는 식당에 호텔에 묵으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여행 가시는 분들. 왜냐면은 그렇구나. 호텔 조식을 조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포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특히 좋은 호텔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마시고 조금 조식 안 나오는데 조식 빼고 가격 저렴하게 해주는데 그리고 이런데 오후에는 이제 뭐 로컬 음식을 가긴 했는데 아침에는 못 갔죠. 아침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 지금 작가님한테 네.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네. 저는 조식이 있는 포함된 호텔이었는데 네. 그걸 안 먹고 응. 호텔 앞에 있는 길거리 역시. 국수집에 맨날 갔었거든요. 역시. 진짜로. 네. 물론 그 초대받아서 간 거였기 때문에 호텔비를 제가 안 내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되게 내면 쉬웠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굳이 호텔 조식을 안 고집할 돼요. 필요가 그거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렇죠. 혹시 이제 이거 끝나고 저희가 14화를 녹화를 나중에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녹음을 네.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뭐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베트남 네. 꼭 가세요 뭐 이런 거? 예요? 아니면 아무튼 루트 짜실 때 네네. 좀 네. 팁을 드리자면은 네. 그 큰 도시 말고요. 네. 작은 도시를 하나 끼워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그거만 하나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뭔가 버스를 한번 타본다든가 기차를 한번 타본다든가 그거를 하나 넣으면 여행이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요. 하긴 네, 호치민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조금 40분 50분만 나가면 외곽의 도시들. 외곽 도시를 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정말 베트남 교통비가 느끼실 워낙 싸가지고 버스를 안 타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택시를 그죠. 타도 2시간 거리 타도 15,000원? 맞아요.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더 좋은 거네. 맞아요. 근데 버스를 타야지 또 느껴볼 수 있는 게 현지 문화? 예. 그러니까 살 섞으면 되지. 버스도 한번 타보고 네. 택시도 타보고 좀 힘들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도자기 마을 거기도 버스 타면 한 번 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천동인데 네. 그럼 350원 정도 350원. 되잖아요. 그거 타고 그냥 쭉 종점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넣으면 도시면 더 좋고요. 한 하루 정도 하긴 투자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꽤 여행을 했다 한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네. 10명 중 9명은 호치민, 하노이, 뭐 나트랑, 최근에 다낭, 호이안, 달라? 후에 정도 후에? 네. 달라 이거 빼고 더 예약해 주는 사람이 없지. 맞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큰 네. 도시들의 외곽 도시들도 네. 눈여겨 보라는 네. 말씀. 그래서 뭐 달랏을 가더라도 음. 달랏만 가지 마시고 그 옆에 뭐 짜꾸에라는 말도 있고 뭐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밭장도 있고 또 그런 마을들을 아, 조금 하나 끼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서서히 네. 일본 책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물론 교토나 뭐 도쿄나 뭐 오사카를 다룬 전통적인 지역을 다룬 책들도 여전히 많이 나오지만 네. 드디어 이제 일본의 진짜 작은 마을들을 다루는 네. 일본 소도시 여행 뭐 이런 네. 책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반가워요. 언젠가는 베트남 마을 여행 또 그런 날이 소도시 올까요? 여행 이런 네. 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책의 제가- 저자가 제가 준비해야 되나? 신 작가님 간식하지 말고. 그렇죠. 네. 아니, 간식도 하고 간식도 하고 네. 그 주인공 신 작가님이 되기를 또 바라는 네. 지난 화에서 저희가 아주 그냥 진정성 없는 멘트를 날려드리면 우리 진 작가님의 베트남 책을 저희 여행 책방 사이에서 네. 언제까지나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있을 여행 책방 사이와의 그런 협업, 네. 콜라보레이션, 네. 네 동갑내기 재밌을 것 둘이서 같아요. 네.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제가 책을 읽지 않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아니요, 사과의 그래서 더 제가 조금 그래요? 사기.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에 15화죠? 다음 네. 15화로 다시 찾아올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연남동에 위치한 여행 책방 사이가 제작하고 여행작가 노중훈이 진행을 하는 여행책 전문 팟캐스트 여행사의 책 제14화 책 제목이 뭐죠? 마지막으로 기억할게 내 삶이 빛을 잃을 때마다 진유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